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사건에 이어서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면서 전세 사기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된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에선 지난 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수도권 일대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모 씨가 세입자 67명의 보증금 1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세 사기 신고가 90건 넘게 쏟아졌는데요. 경찰은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까지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부부 외에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달 동안 적발한 전세 사기 피의자는 2,1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1,700여 명에 피해액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찰이 전세 사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은 뭡니까? 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들이 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동탄 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 임대한 집들의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뚜렷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면서 박 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선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들이 지휘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조직원들에게도 전세 사기를 벌인다는 것을 알고도 가담한 정황이 분명해야 단순한 사기 혐의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